안녕하세요. 테라쌤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 채널에서 메이저 카드나 인물 카드 영상은 참 많이 다뤘었죠. 그런데 의외로 이 숫자 카드 40장을 주인공으로 해서 깊이 있게 다룬 영상은 없더라고요. 사실 타로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숫자 카드는 메이저에 비해 상징도 적고 좀 단순해 보여서 그런지 은근히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에이, 이건 대충 숫자 의미만 알면 되는 거 아냐? 하고 쉽게 넘기기 일쑤거든요. 그러다 보니 막상 실전 리딩에서 숫자 카드가 줄줄이 나오면 당황해서 해석이 꽉 막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의외로 제대로 된 자료를 찾기도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음먹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일상의 소소한 사건부터 깊은 감정의 변화까지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이 숫자 카드들을 완벽하게 정복해 볼 거예요. 단순히 키워드를 외우는 게 아니라 타로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사원소와 수비학의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 그 위에 그림을 입혀볼 겁니다. 이 원리만 깨우치면 암기 없이도 40장의 카드가 술술 읽히는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 영상 조금 길지만 저 테라쌤과 함께 끝까지 완주하시면 여러분의 타로 실력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으로 카드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숫자 카드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것 2가지만 짚고 갈게요. 첫 번째는 사원소예요. 마이너 아르카나 56장은 4개의 묶음으로 나뉘는데요. 완드, 컵, 소드, 펜타클 이 4가지가 각각 하나씩의 원소를 갖고 있어요. 먼저 완드는 불이에요. 뜨겁고 빠르고 직선적이죠. 열정과 의지, 행동하고 창조하는 에너지예요. 완드 카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넘치고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 컵은 물입니다. 형태가 없어서 담기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죠. 감정과 사랑, 관계와 직관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컵 카드가 많이 나오는 상담은 대부분 마음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일 때가 많아요. 세 번째 소드는 공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없으면 못 살죠. 생각과 이성, 언어와 갈등, 그리고 진실의 에너지예요. 소드는 가장 정직한 카드이기도 해요. 가끔은 듣기 싫지만 꼭 필요한 말을 해주거든요. 마지막으로 펜타클은 흙입니다. 천천히 움직이고 단단하며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죠. 물질과 현실, 돈과 직업, 우리 몸과 안정의 에너지예요. 펜타클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정직한 카드들이에요. 재밌는 건 같은 숫자라도 원소가 달라지면 의미가 확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번 카드를 볼까요? 컵 2번은 물의 수용적인 성질이 더해져서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랑이 생겨나요. 반면에 소드 2번은 공기에 사고하는 성질 때문에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면 기존의 생각과 충돌하며 갈등이 생기죠. 같은 2번인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죠. 이게 바로 숫자 카드의 핵심이에요. 숫자의 원소를 더하면 카드의 의미가 완성되는 거예요. 2번째로 알아야 할 건 수비학이에요. 수비학은 숫자로 사물의 성격이나 운명, 미래를 읽는 학문인데요. 타로 숫자 카드는 피타고라스와 카발라 수비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에이스부터 10번까지 각 숫자가 가진 기본 의미를 가볍게 훑어볼게요. 먼저 1번인 에이스는 시작과 창조, 출발을 뜻하는 양의 에너지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고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죠. 이 번은 관계와 분리, 대립을 의미해요. 하나에 하나가 더해진 거잖아요. 둘이 만나면 조화가 생기기도 하지만 반대로 충돌이 생기기도 하네요. 3번은 조화와 사회, 그리고 확장이에요. 선 2개가 만나면 비로소 삼각형이라는 공간이 생기죠. 이 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숫자예요. 4번은 질서와 안정을 뜻하는 물질 세계예요. 사각형을 떠올려 보세요.
4개의 꼭지점과 면을 가진 가장 안정적인 구조죠.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숫자입니다. 5번은 결합과 고뇌, 변화를 의미해요. 오각별 모양인데 안정된 4번에서 하나가 더해지니까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변화와 도전, 갈등이 생겨나는 숫자예요. 6번은 다시 결합과 완성, 조화를 뜻해요. 삼각형 2개가 합쳐진 육각별 모양이죠. 남과 여, 하늘과 땅처럼 서로 다른 것들이 조화롭게 합쳐지는 숫자예요. 7번은 힘과 지혜, 그리고 미성숙한 조화예요. 일주일은 7일이고 하늘의 행성도 7개죠. 참 신비로운 숫자인데 완벽한 완성은 아니지만 특별한 힘을 품고 있어요. 8번은 균형과 이동, 그리고 무한대예요. 숫자를 옆으로 눕히면 무한대 기호가 되죠. 균형을 유지하면서 에너지가 계속 순환하는 모습이에요. 9번은 성취와 극한이에요. 한 자리 숫자 중에 가장 큰 수죠. 무언가의 끝에 다다른 느낌, 혹은 한계치에 도달한 상태를 말해요. 마지막 10번은 완성, 그리고 새로운 순환이에요. 1과 0이 만났죠. 한 사이클이 완전히 끝나고 다시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숫자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수비학에서 말하는 숫자의 의미와 실제 타로 카드의 의미가 항상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6번은 수비학적으로는 조화인데 소드 6번 카드는 탈출이나 이동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 수비학에 너무 얽매이면 해석이 꼬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 이론들이 들어있구나 정도로만 참고하세요. 수비학은 카드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일 뿐 외워야 할 정답이 아니에요. 각 카드를 보면서 이 숫자가 이런 에너지를 품고 있구나 하는 느낌만 가볍게 가져가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사원소랑 수비학 맛보기는 끝났어요. 이 2가지를 머릿속에 살짝 담아두시면 지금부터 살펴볼 40장의 카드가 훨씬 자연스럽게 읽힐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 시작해볼까요? 완드 에이스부터 갑니다. 완즈 에이스 구름 속에서 손이 쑥 나와서 새싹이 파릇파릇 도단한 완즈를 아주 힘차게 꽉 쥐고 있네요. 저 멀리 보이는 성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목표점이에요. 무언가 새로운 열정이 샘솟거나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뜻이죠.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있나요? 하고 물으신다면 정답은 예스입니다. 불이 막 붙기 시작해서 금방이라도 타오를 것 같은 아주 설레는 상태거든요. 새로운 프로젝트나 공부를 시작하기에도 정말 좋은 기운입니다. 완즈 2번 성벽 위에서 지구본을 들고 먼 세상을 바라보는 남자가 보이시죠? 이미 손에 쥐고 있는 완즈 하나가 있는데도 벽에 고정된 또 다른 완즈를 보며 더 큰 세상을 꿈꾸고 있어요. 지금 가진 것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치밀하게 계획하는 야망의 시기예요. 관계의 앞날을 묻는다면 아직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없지만 머릿속으로 어떻게 다가갈까 하고 열심히 굴리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즈 3번, 이제 남자가 등을 돌리고 멀리 출항하는 배를 바라보고 있네요. 마음속의 망설임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황금빛으로 빛나는 바다는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남자의 이마에 묶인 띠는 그동안 고생하며 고비를 넘긴 흔적을 보여줍니다. 이제 씨앗은 뿌려졌으니 실행 후의 결과를 기다릴 차례예요. 연락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엔 이미 당신의 에너지는 전달되었으니 조금만 느긋하게 결과를 지켜보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완즈 4번 4개의 완즈에 화려한 화환이 걸려 있고 두 여성이 꽃다발을 흔들며 환하게 웃고 있네요. 이건 축제나 결혼, 이사 같은 아주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노력해온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나오는 안식처 같은 카드죠. 우리 사귀게 될까요? 라는 질문엔 경사가 날 거라고 답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축제는 야외에서 열리는 거라 잠시 방심하면 분위기가 바뀔 수 있으니 끝까지 예의를 갖추는 게 중요해요. 완즈 5번 5명이 각자 완즈를 들고 치고받고 싸우는데 자세히 보면 아무도 다치지 않아요. 이건 진짜 증오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실력을 키우기 위한 모의 훈련이나 건강한 경쟁이에요. 서로 자기 의견이 맞다고 주장하며 북적거리는 상황인 거죠.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 그건 치명적인 파국이 아니라 서로 달라서 맞춰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이 혼란을 지나면 더 단단해질 겁니다. 완즈 6번. 월계관을 쓴 기사가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말을 타고 행진하고 있네요. 주변 사람들에게 실력을 인정받고 승리를 거머쥔 카드예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주변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만큼 당신을 멋진 사람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완즈 끝에 묶인 리본이 바람에 풀릴 수도 있으니 너무 우쭐대다가 실수를 하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도 있어요. 완즈 7번. 한 남자가 아래에서 올라오는 6개의 완즈를 혼자 막아내고 있어요.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급하게 뛰어나왔을 만큼 상황은 긴박하죠. 그래도 이 사람은 높은 언덕 위라는 유리한 위치에 서 있어요. 아무리 주변에서 흔들어도 소신 있게 밀고 나가면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직장에서 업무가 몰려오거나 연애에서 반대가 있더라도 당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 기운 내세요. 완즈 8번. 사람은 보이지 않고 완즈 8개가 하늘을 가르며 한 방향으로 빠르게 날아가고 있네요. 장애물 하나 없이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예요. 상황이 급진전되거나 갑자기 소식이 들려오는 카드죠. 제외 연락이 올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고민할 틈도 없이 아주 빠르게 연락이 닿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해두시는 게 좋아요. 완즈 9번. 머리에 하얀 붕대를 감은 남자가 완즈 하나를 꼭 잡고 경계하며 서 있네요. 뒤에는 그동안 자신이 읽어온 8개의 완즈가 울타리처럼 든든하게 버티고 있죠. 몸은 기진맥진하고 상처 입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줘요. 이 관계 포기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이 카드가 나온다면 지금 그만두기엔 너무 아까워요. 고지가 바로 앞이니 조금만 더 힘을 내보세요. 완즈 10번. 완즈 10개를 한꺼번에 품에 안고 낑낑대며 가느라 앞이 전혀 안 보여요. 그래도 저 멀리 마을이 보이는 걸 보니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과한 책임감 때문에 몸과 마음이 과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연애할 마음이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상대방은 지금 자기 앞가림하기도 벅차서 연애를 사치라고 느낄 수 있어요. 일단 그 무거운 짐부터 같이 내려놔 주는 게 먼저입니다. 다음은 감정의 흐름을 보여주는 컵 카드입니다. 컵은 물의 기운으로 사랑, 공감, 그리고 우리의 예민한 직관을 상징하죠. 컵 에이스. 구름 속에서 나온 손바닥 위에 커다란 컵이 조심스럽게 놓여있네요. 5갈래의 물줄기가 쏟아지는 건 우리의 5가지 감각이 모두 깨어날 만큼 충만한 감정을 뜻해요.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거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는 아주 길한 징조입니다. 짝사랑하는 분들에게는 상대방의 마음이 이미 당신에게로 흘러넘치고 있다는 기분 좋은 신호로 읽으셔도 됩니다. 컵 2번. 화관을 쓴 두 남녀가
컵을 마주 들고 서로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 영혼의 파트너십을 맺는 단계예요. 대화가 아주 잘 통하고 서로에게 자석처럼 끌리는 에너지죠. 고백을 고민 중이라면 망설이지 마세요. 서로 대등하게 존중하며 예쁜 사랑을 시작하기에 더없이 좋은 때니까요. 새로운 계약이나 동업을 시작할 때도 아주 긍정적입니다. 컵 3번. 풍요로운 수확물 사이에서 세 여성이 잔을 높이 들고 즐겁게 춤을 추네요. 축하할 경사가 생기거나 마음 맞는 친구들과 파티를 열 때 자주 나옵니다. 우정과 화합의 카드죠. 다만 연애 리딩에서 상대방 주변에 여자가 많나요? 라고 물을 때는 주변의 시끄러운 참견이나 삼각관계의 가능성을 아주 살짝 염두에 두어야 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컵 4번. 팔짱을 꽉 끼고 나무 아래 앉아있는 남자가 보이시죠? 구름 속에서 새로운 컵을 내밀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권태기에 빠졌거나 무언가에 실망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예요. 상대방이 왜 답장이 없죠? 라고 하신다면 그건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자기 생각에 빠져서 외부의 어떤 자극도 받아들이기 힘든 무기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컵 5번. 세 개의 컵은 쓰러져 있고 검은 망토를 쓴 사람은 고개를 떨군 채 슬퍼하고 있네요. 상실감과 후회에 짓눌려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고개를 들어 뒤를 보세요. 여전히 쓰러지지 않은 두 개의 컵이 남아 있어요. 이미 벌어진 일에 매달려 눈물 흘리기보다는 아직 내 곁에 남아있는 소중한 것들을 챙겨서 다시 일어서야 할 시점입니다. 컵 6번. 어린 두 아이가 꽃이 가득 담긴 컵을 다정하게 주고받네요. 순수했던 어린 시절이나 그리운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카드예요. 연락이 올까요? 라는 질문의 가장 대표적인 제외 카드 중 하나입니다. 과거의 인연이 다시 찾아오거나 오래전에 꿈꿨던 일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아주 따뜻하고 뭉클한 소식을 들려주기도 하죠. 컵 7번. 7개의 컵 안에 보석, 성, 뱀 같은 환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고 주인공은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어요. 하고 싶은 건 참 많은데 구체적인 행동은 하나도 없는 공상과 같은 모습이죠.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현실 도피를 하고 싶을 때 나옵니다. 연애운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상대방이 당신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능성을 두고 헛된 기대를 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컵 8번. 붉은 옷을 입은 남자가 정성껏 쌓아둔 8개의 컵을 뒤로 한 채 어두운 밤길을 떠나네요. 이건 실망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가치나 영혼의 안식을 찾기 위해 스스로 이별을 선택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다른 곳으로 향했을 때 주로 나오죠. 붙잡으려 해도 상대의 마음은 이미 지평선 너머로 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컵 9번. 컵 9개를 뒤에 쫙 진열해 두고 팔짱을 낀 채 아주 거만하고 만족스럽게 앉아 있네요. 소원 성취 카드라고 불릴 만큼 운이 따르는 카드예요. 노력한 만큼 결실을 봐서 기분이 아주 고조된 상태죠. 이 사람과 사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엔 아주 강력한 예스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갈 테니 그 여유를 마음껏 즐기세요. 컵 10번. 하늘에 뜬 무지개 아래에서 가족들이 행복하게 웃으며 춤을 추고 있네요. 감정적인 성취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평화로운 가정, 영원한 사랑, 그리고 축복받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결혼을 앞둔 커플이나 화목한 가정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카드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완전한 행복이 당신 곁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갑지만 예리한 지혜의 상징
소드 카드입니다. 소드는 공기의 기운으로 생각, 이성, 그리고 우리가 마주해야 할 냉정한 진실을 의미해요. 소드 에이스, 황폐한 땅 위에서 구름 뚫고 나온 손이 소드를 아주 단단하게 움켜쥐고 있어요. 소드 끝의 왕관은 고난 끝에 얻을 승리와 평화를 뜻하죠. 갈팡질팡하던 마음을 정리하고 확실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관계를 끝내야 할지,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조언을 줍니다. 소드 2번, 눈을 가린 여인이 두 개의 소드를 가슴 앞에서 교차한 채 앉아 있어요. 이건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당장 결정하기엔 정보가 부족하거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죠. 고백을 할지 말지 망설여진다면 지금은 움직이지 마세요. 눈가리개를 벗고 진실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소드 3번. 심장에 소드 3개가 깊숙이 꽂혀 있고 차가운 비가 내려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픈 이 카드는 배신이나 이별로 인한 극심한 마음의 상처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비는 슬픔을 씻어내는 정화의 비이기도 해요. 아픔을 충분히 겪고 나면 마음의 찌꺼기가 씻겨 내려갈 거예요. 지금은 그저 울고 싶을 때 실컷 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드 4번. 갑옷을 입은 기사가 휴식을 취하듯 누워있고 벽에는 소드 3개가, 아래에는 하나가 놓여있네요. 이건 싸움터에서 잠시 물러나 재충전하는 강제적인 휴식을 뜻해요. 상대방이 잠수를 탔거나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그건 당신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너무 지쳐서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간 거예요. 억지로 끌어내려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 기다려주세요. 소드 5번. 싸움이 끝난 뒤 승자가 비열하게 웃으며 남의 소드까지 챙기고 있어요. 패자들은 씁쓸하게 등을 돌려 떠나죠. 이건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상처뿐인 영광을 의미합니다. 상대방과 말싸움을 해서 이길 수는 있겠지만 결국 관계의 신뢰를 잃게 될 수 있어요. 누가 옳은가를 따지기보다 무엇이 소중한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카드입니다. 소드 6번. 사공이 배를 젓고 있고 한 가족이 조용히 강을 건너고 있네요. 배 오른쪽은 파도가 치지만 왼쪽은 아주 잔잔해요.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 더 나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당장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방향은 분명히 나아지는 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을 겁니다. 소드 7번. 남자가 소드 5자루를 품에 안고 뒤를 힐끔 돌아보며 살금살금 걷고 있네요.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나 비밀을 숨기고 있을 때 나옵니다. 연애운에서 이 카드가 보이면 상대방이 뭔가 숨기는 게 있지는 않은지 혹은 바람이나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뒤로 꼼수를 부리는 에너지니까요. 소드 8번. 눈이 가려지고 몸이 묶인 여자가 소드 8개 사이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자의 발은 묶여 있지 않고 소드 사이엔 틈이 아주 넓어요. 스스로 만든 피해 의식이나 불안함 때문에 갇혀 있다고 믿는 자승자박의 상황이죠. 탈출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엔 생각을 바꾸고 용기만 내면 언제든 그곳에서 걸어 나올 수 있다고 답해줍니다. 소드 9번. 어두운 밤, 침대에서 일어나 얼굴을 감싸쥐고 괴로워하는 모습이네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과 강박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을 상징해요. 하지만 벽에 걸린 소드들은 여자를 찌르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이 만든 악몽일 뿐입니다.
눈을 뜨고 현실을 직시하면 불안은 안개처럼 사라질 거예요. 소드 10번. 등에 소드 10개가 꽂힌 채 쓰러진 모습. 참 처참해 보이죠? 이건 어떤 상황이나 관계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끝났음을 의미해요. 하지만 손가락 모양을 보면 축복을 내리고 있고 저 멀리 지평선엔 해가 뜨고 있어요. 바닥을 쳤다는 건 이제 다시는 아플 일이 없고 새로운 시작만이 남았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든든한 토대가 되는 펜타클 카드입니다. 펜타클은 흙의 기운으로 돈, 건강, 직업,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안정을 상징해요. 펜타클 에이스, 꽃이 활짝 피어있는 정원 위로 구름 속의 손이 커다란 황금 펜타클을 조심스럽게 받치고 있네요. 새로운 재물운이나 취업, 계약의 기회가 당신 손 위에 놓였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회는 하늘이 주는 선물 같아서 성실하게 노력만 한다면 큰 결실로 이어질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라면 아주 긍정적인 출발 신호로 보셔도 좋습니다. 펜타클 2번.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쓴 남자가 2개의 펜타클을 무한대 리본으로 연결해 저글링을 하고 있어요. 뒤에는 거친 파도가 치고 배가 흔들리죠. 이건 돈의 흐름을 맞추느라 아주 바쁘거나 2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상황을 말해요. 겨우겨우 균형은 잡고 있지만 여유는 없는 상태죠. 지금은 무리하게 욕심내지 말고 현재의 리듬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세요. 펜타클 3번. 설계도를 든 사람들과 함께 진지하게 작업을 하고 있네요. 내 실력을 공적으로 인정받고 협력해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시기예요. 직장에서 인정받을까요? 라는 질문엔 당신의 전문성이 빛을 발하고 좋은 보상이 따를 거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기초를 다져가며 전문가로 성장하는 아주 건설적인 에너지예요. 펜타클 4번. 펜타클 하나는 머리 위에, 2개는 발 밑에, 그리고 하나는 가슴에 꽉 끌어안고 꼼짝도 하지 않네요. 내 것을 뺏기지 않으려는 강한 소유욕과 집착을 보여줘요. 돈을 아끼는 건 좋지만 변화를 거부하고 너무 보수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연애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상대방은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 아주 신중하고 짠돌이 같은 성격일 수 있어요. 펜타클 5번. 눈보라치는 추운 밤, 목발을 짚은 사람과 가난한 연인이 환하게 빛나는 성당 창문 앞을 지나가네요.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고난의 시기를 상징해요. 그런데 고개만 돌리면 따뜻한 성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힘들다고 세상을 등지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당신을 도와줄 귀인이 있습니다. 펜타클 6번. 화려한 옷을 입은 상인이 저울로 무게를 재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전을 나눠주고 있네요. 이건 정당한 보상을 받거나 누군가로부터 물질적인 지원, 대출 혹은 후원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해요. 공평한 나눔의 카드죠. 연애운에서는 서로 배려하는 관계일 수도 있지만 한쪽이 경제적이나 심리적으로 주도권을 쥔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펜타클 7번. 열심히 가꾼 넝쿨에 펜타클 열매가 7개나 열렸는데 남자는 괭이에 기대어 고민에 빠진 표정이에요. 이만큼이면 만족하나? 다음엔 뭘 심지? 하며 중간 점검을 하는 시기죠. 노력한 만큼 결과는 나왔지만 더 큰 도약을 위해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는 거예요. 투자한 것이 있다면 당장 회수하기보다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다려보라는 조언을 줍니다. 펜타클 8번. 마을에서 떨어진 외딴 곳에서
기술자가 묵묵히 동전을 하나하나 망치질하며 만들고 있네요. 주변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분야에 매진하는 장인 정신의 카드예요. 지금 하는 공부가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무조건 계속하세요. 당신이 정성을 들인 만큼 그 실력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확실한 자산이자 돈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펜타클 9번.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풍요로운 정원에서 우아한 여인이 매를 손에 얹고 여유롭게 서 있네요.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인 성공과 자립을 이룬 당당한 모습이에요.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공간에서 품위 있게 지내는 상태죠. 연애가 없어도 충분히 풍요롭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날 때 아주 까다로운 기준을 가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펜타클 10번. 노인과 부부, 아이, 그리고 반려견까지 온 가족이 평화로운 성 안에서 어우러져 있네요. 물질적인 풍요가 완성된 최종 단계를 보여줍니다. 가문의 전통, 유산 상득, 혹은 아주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을 의미하죠. 연애의 결말이 이 카드라면 결혼을 통해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게 될 아주 행복한 미래를 약속해 줍니다. 자, 이렇게 완즈부터 펜타클까지 40장의 숫자 카드를 테라쌤과 함께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타로 공부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고 재미있는 타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테라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